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의 답변을 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지켜본 뒤 이 같은 지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자금 의혹을 추적할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경위를 추궁했는데 5천만 원대 돈다발을 기억 못하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을 근무합니까? 사건을 맡았던 검찰 관계자들은 분실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해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약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이 대통령과 독립된 수사기관인 만큼 정 장관은 띠지 분실 사건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을 직권으로 발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건희 특검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조성 작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엄청 맹활약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이희동 지금 부산고검사장이죠. 네. 그리고 관봉띠 네, 부산고검검사입니다. 고검검사이고 관봉띠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여러 건이 동시에 다루어졌죠. 네, 맞습니다. 자,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는데 네. 아마 전 국민이 그 장면을 지금 다 봤을 텐데 네. 전체적으로 거기 가서 야 무엇이 진실이냐 아니냐 관봉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제가 사실 언제 하루 전날 갑자기 이제 의원실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꼭 오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 하고 이제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희동 검사는요, 공공수사 1부장,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친윤 부장검사로 기사까지 난 후에 저희 고발사주 사건을 이제 김호 사건을 다 담당했던 이제 부장검사로서 이제 했던 검사였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우리 스픽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일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그 사람이 제 진술도 번복해서 막 기재해가지고 허위 처분 내린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관봉권 띠지 사건도 사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의원실이나 어디다가 계속 이 사람이 총괄 수사 지휘를 했다고 계속 알렸었거든요. 누구죠 그 사람이? 이희동도 관봉권 띠지 총괄 수사 지휘했던 예. 검사가 이제 남부지검에서는 차장검사로 이희동 검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흥석 검사장이 있을 때 이동 네, 차장검사가 그렇죠. 거기에서 네. 주도를 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 지휘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표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표를 쓸 때도 절대 이 사람 도망간대요 하고 이제 제가 막 문제 제기를 의원실부터 5만 곳 할 수 있는 곳은 다 했는데 이제 사표 수리가 안 됐고요. 안 됐고 법무부에서 당신 징계받아야 하니까 그렇죠. 일단 그대로 그래서 기다려라고 해서 부산고검사로 발령을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어제 입법 공청 그저께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입법 입법 공청회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없애 가는지를 제가 목격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날 나왔던 수사관들 비읍시읍부터 시작해서 거의 레전드 청문회였다라고 감히 자평하는데요. 정말 사실 이 부분이 있어요. 의원들이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의원들이 정말 작은 말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준비된 답변부터 시작해서 이 증인들을 신문하는데 정말 검찰보다 훨씬 더 압도적. 수사관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다. 월등하게 자, 검사보다 그럼 잘했던 잘했다. 분들은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 의원, 서영교 의원, 김기표 김기표 의원부터 예. 박은정 의원까지 정말 각 분야별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수사관들이 압박을 받고 이제 검사 두 분도 이제 압박을 받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뒤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짧게 좀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제가 이제 우리 김한배 대표에게 이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동 차장 검사가 그래도 따박따박 이렇게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 기준으로 보면 원래 그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아예 거짓말 잘 시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그 최초 공개인데요. 예. 제가 그날 그 제가 조금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옆에 이제 그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저를 제 발언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산회를 했어요. 산회를 했는데 이러면 이렇게 뒤로 이제 돌아서 저를 마주 봤어요. 마주 봤는데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보여주세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설명 갑자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러더라고요. 좀 봐달라 뭐 이런 말인가? 으이그 이런 표정으로. 아이고. 으이그.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심각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 보고서도 허위 기재하고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제가 다 이제 그 진술하고, 녹음돼 있는 부분들 확인시키고, 이제 심지어는 대지신문처럼 했던 것에서 본인이 이제 거의 위정한 것을 이제 자백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 당황함, 약간 뭐 부끄러움, 그리고 당혹감, 그리고 긴장감을 애써 별것 아니라는 제스처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육성으로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제 옆에 이광철 민선 비서관도 계셨고, 이제 백혜룡 경정도 계셨고 했었는데, 다들 이렇게 보시더니, 매우 황당한 표정을. 그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왜 나를 당혹스럽게 하느냐는 식으로,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코를 찡긋찡긋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예요? 그거 뭐 해석을 해보면. 저는. 야, 별거 아닌데 왜 너 시비 걸어? 아니요,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주변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마치 나 이럴 줄 알고 있었어. 나 이렇게 당황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제스처로 저는 봤는데, 아까 이제 얼굴 철판 깔고 따박따박 대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태도까지, 심지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좀 한편으로 안쓰럽더라고요. 어떤 안쓰러움이냐면, 저분은 결국 저렇게 공직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감이 전혀 없이 모면하려는 태도밖에 안 남았구나라는. 신문에 나오면서 준비하면서 만든 문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관들이. 거기에 보니까 남들 다 폐기해 비읍 시옷더라. 예. 이건 도대체. 그 답변지 그 밑에 보면 폐기 화살표 나 몰라. 책임 수사 중. 이게 GCX. 이게 진짜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관본권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본권은요 좀 달라요. 일반적인 그거랑 우리가 은행에서 현찰 찾아주시는 분들 가끔 보면 은행에서 이렇게 띠를 둘러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줘요. 500만 원씩 묶어가지고. 근데 이제 관본권은요 굉장히 두꺼운 띠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로 묶어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신권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막 나온 돈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행에서 돈이 발행이 됐을 때는 이게 처음 나온 곳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줬는지가 확인이 돼요. 여러 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이 바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언제 발행했고 누가 담당자고 이런 게 써 있는 이 띠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일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건진법사한테 갔는지 바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관본권이라는 거 누가 받아볼 수 있는? 관본권은요 원래 한국은행이 발행을 해서 시중 은행들에게 가는 거예요. 밖으로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직접 관본권을 줄 만한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특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날 이게 나갔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A 씨한테 이게 나갔고 B 씨한테 이게 나갔고 다 써 있단 말이죠. 이건 진짜 핵심 증거예요. 그래서 건진법사가 이 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바로 나올 수 있는 핵심 증거인데. 이게 없어졌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띠지를 훼손하랬다, 훼손하지 말랬다. 아니 핵심 증거인데 이거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왜 손대요? 증거라는 거는 손대지 않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훼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 자체가 다 저는 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어디서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관본권을 직접 한국은행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 혹은 기관의 그 추적을 막기 위해서 고의 은폐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적극적 행위인 거지. 사실은 띠지라는 거를
훼손하지 않는 게 기본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훼손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기본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 심지어는 띠지까지가 증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띠지는 증거로 봐야죠. 그죠? 네, 띠지까지가 띠지는 증거, 증거뿐만 주요 아니라. 증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이렇게 폐기가 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는 정말 좀 황당한 상황이죠.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데 소위 말하는 친윤 패널인 법조인조차도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다. 이건 유교 굉장히 불가합니까?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가들이면은 야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네.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벌어지고도 또 국회에 와서도 이런 메모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그 나라의 기강이 지금 사실 지난 겨울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네, 이거는 좀 이거는 정치권이 워낙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라는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은 국가가 무너지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엄중히 밝힐 필요가 있고 수사도 엄중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좀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얼마나 국회를 진짜 비읍시읍으로 봤으면 최소한의 거짓말이나 이 변명도 성의가 없어요. 그럴 듯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돈은 띠지에 묵혀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돈은 샜대요. 근데 띠지를 훼손한 적은 없대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법 기술자 같은 말인 거죠. 기억이 없다. 정확하게 모른다. 뭐라 그랬냐면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눈동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막 정신하게 계속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언제부터인가 이 기관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정부 쪽 증인들이 그냥 여당이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좀 무서울 게 없다. 야당이다. 뭐 이런 본인의 다른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냥 변명이 성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변명에도 성의가 성의가 없어. 아, 최소한 또로 좀 그럴 듯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날 뭐 아팠다든지 뭐 있어야지. 아프면 띠지 훼손해도요?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도. 근데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국회 위증죄에 대해서 정말 처벌을 현실화해야 됩니다. 이 국회법 14조하고 형법 152조부터 144조거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예요. 네. 그리고 1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로 제대로 처벌받은 맞습니다. 사람이 없죠? 제가 이 네. 과거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 내란 때 막 이제 군인들 나오고 했었잖아요. 내가 법사위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처벌이. 법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끝까지 증거 들이대기 전까지는 뻔뻔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다른 누군가도 또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강을 세우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 남경민, 김정민 이 수사관들은 저는 네.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요 수사관이 이거를 마음대로 없앤다는 건 예. 불가능한 그럴 것 이야기예요. 같아요. 이거는 지시 받았겠지. 당연히 위에서 그것도 최고위층에서 내려왔을 지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수사관들한테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아니 모범 답안을 만들었다면서요.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런 거 모범 답안 만들어서 입 맞추고 가면 뭐입니까? 이거 위증교사나 증거인멸하려는 의도로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까지 보내줬어요. 이거는 이 수사관들한테 진짜 그냥 여기서 꼬리 자르기. 나 얘 경력 짧아가지고 실수한 거다라고 가려는데요. 아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실수를 하려면은 보통 이런 경력 없는 직원들은요 안 건드려요. 왜? 건드리면 문제가 되니까 안 하는 게 오히려 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없애버렸다고요? 본인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이 수사관들도 뒤에 아마 지금 배우를 반드시 파야 돼요. 네, 수사관들도 지금 굉장히 아마 겁이 많이 나는 상황일 그럼요. 텐데 본인들 처벌 안 받으려면 빨리 말해야 돼요. 제대로 얘기하는 게 마지막 낫습니다. 기회입니다. 아니, 특검 이거- 가서는 사실대로 말하세요. 이거 그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뭐라 그래요? 거기서 이거 검찰이 수사 안 할 거다. 당신들 지금 검찰이 수사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입 맞추고 있는 건데 이거 검찰이 수사 안 하다. 저는 이거 검찰 수사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검찰이 잘못해서 검찰이 수사하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네, 이건 특검 오늘 넘겨서 말 잘하는 잘하네. 거예요. 이건
형사 재판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거짓말하거나 코칭을 받아온 증인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왜 나가고 그래? 전형적으로 자주 보이는 태도고 이제 의원님들 중에서도 형사 재판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증언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빌드업도 잘 하시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녹취록으로 따면은 바로 판사님께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있는 진술도 몇 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이거를 검찰 개혁에 불을 확 땡기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야 되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 무슨 뭐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눈알이 이렇게 눈동자가 우측으로 굴러갈 땐 주로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심도 있는 거짓말하게. 근데 진짜 공통적으로 이 두 분이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측으로 진짜 가더라고요. 유심히 보니까. 유독 그 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이 보였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거기에 뭐 비읍시옷이 그러면 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보수야 그건가? 보수야. 보수들아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가? 그럴 수 있군요. 정말 화가 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일단을 볼 수 있는 게 입사한 2년 차 이내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들조차도 이렇게 정말 오만 방자할 정도의 태도로 국민을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선수가 아주 높은 분들이 앉아서 이 국가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거기서도 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 검찰의 오만함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던 거죠. 아니, 저는 그 쓰셨잖아요. 거기다가 메모를. 예. 왜 저렇게 쓰셨을까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 됐지. 그리고 계속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전형적인 얘기들이어서 저거를 반복하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어디선가 코치를 받은 것 같은데 너무 무책임하고 저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왜 모를까 약간 좀 안타까웠어요. 예. 전 청문회 보면서 이제 의원들의 질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빌드업하는 질의도 있었고 아주 패부를 찌르는 질의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이번 청문회의 씬스틸러는 김필성 변호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조항들 조목조목 짚어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김필성 변호사 발언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 이 현장에서. 예, 계속 결국은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 봐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들만 무서웠던 게 아닐까. 여기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도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이 지적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문회를 대비해서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청문회 중에 언론 보도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장경태 의원이 바로 지적을 하면서 이 문건이 알려지게 됐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손으로 쓴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타이핑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손으로 쓴 내용들 남들 다 폐기해 비읍 시읒더라. 예. 비읍 시읒더라 이 내용이 가장 이제 눈에 확 띄었고요. 그 다음에 폐기 화살표 나 몰라. 예. 그리고 지시 X 책임 수사 중. 그러니까 어떤 워딩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라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이런 일종의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수업 시간에 수업 듣다가 지루하면 이제 귀퉁이에 낙서하는 그런 형태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도 뭐라고 정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책임을 회피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두 사람의 수사관은 시종일관 기억나지 않는다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수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준비 문건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문건을 잠깐만 준비 문건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사관들이 청문회를 준비해서 써왔던 문건. 우리가 지금 이제 비읍시옷인데 이거 비읍시옷까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네, 직접 보고 왔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보고 왔는데 그 내용이 자기들끼리 준비했다고는 볼 수 없는 구성이었고 그 층이 역시 수사관들이 준비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키워드. 잠깐만. 근데 이 말해도 뭐 본인한테 괜찮은 거예요? 뭐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뭐 변호사인데요. 자, 우리 제작진 정확하게 선을 긋고 들어갑니다. 네. 정구승 변호사가 뭐 직접 언론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본 내용이에요. 예. 보니까 거기에 키워드라고 따로 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이 수사관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위에 키워드 해서 딱딱딱 키워드가 정해져 있고 그거를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되는지 Q&A로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애초에 이게 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었고, 또 그 확보한 문건을 보면 그 한글 파일 보시면 그 누군가 작성하면 누가 피드백 줄 수 있게 메모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까지 같이 출력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작성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 누군가 또 피드백 주고 그걸 받아서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작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한글 파일로 문서를 작성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보고를 했어. 네. 그럼 여기에 첨삭이 들어가는 게 이제 메모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말풍선처럼 있는데 그것마저 함께 출력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결정적이네요. 혼자 작성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키워드 그 본인 둘이 만약에 저랑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둘이 준비하는 거는 그 어떤 거 하면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만 준비할 텐데 일단 키워드라는 게 제일 상단에 있더라고요. 네. 그거 자체가 누군가가 이 두 수사관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리고 좀 더 놀라웠던 건 만약에 자기네들이 띠지를 풀었거나 이런 식으로 몰려도 윗선 지시가 없었음이 우선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빨리 보냐고 정확하게 워딩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는 대놓고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 그리고 너네는 꼬리 자르기에 응해라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오케이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본인들이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약간 그 모두 발언 이런 데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네는 감찰을 하면은 가려고 했는데 뭐 통보도 없이 압수수색을 받아서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압수수색 이후에 사용한 핸드폰도 압수수색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 했던 그럴 수 있죠. 또 정확한 그 물증이기 때문에 뭔가를 모의했을 수도 있고. 저희 업계에서 매번 얘기하는 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병 구속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에게 그 증거인멸을 지시받았던 정황과 실제로 그렇게 발언까지 했고 심지어 청문회에서 본인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에 준비 안 하고 옵니까? 그거를 만약에 검찰 검사 앞에서 우리 의뢰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꼬린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장검사식이나 되고 막 이런 분들이 위에 사람들이 그 신참들을 앞에 병풍 세워서 자기들은 뭐 피해 나간다.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을 유발할 어떤 그런 신참들이잖아요. 범죄 집단이잖아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죠.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것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죠. 이거 다 잡아 넣어서 정말로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하나. 두 번째, 이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진실을 고백하지 않고 거짓말로 계속 가면 결국 불가지론, 답이 없네.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 하나 남는 게 있죠. 특검은 수사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끝까지 부정하는 것이 들켰을 때 오는 이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위협을 벗어나는 것이니까 아예 인정하지 말자. 야, 너 혹시라도 불면 너 죽어. 너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 그 경우에는 네가 지금 끝까지 부인했을 때 오는 피해보다는 혼자 한 사람이라도 발설했을 때 오는 그 집단적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기다려.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아무리 오래 가봐야 올 연말 이상 못 간다. 그리고 수사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거 했다가는 끝장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특검도 이것에 대한 이제 범죄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수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 불러서 하나만 확인하면 될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와서 이거를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진술이 엇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결과는 나와 있어. 이걸 가지고 기소했을 때 과연 재판부에서 또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것이냐 아니야. 나중에 가면 이게 그냥 결과는 있는데 과정이 사라져버리는 집단적인 증거인멸에 워낙 능숙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그렇게 조작해 왔으니까 나쁜 놈들이죠. 저는 솔직히 그 여자 수사관들이 너무 거짓말을 좀 천연덕스럽게 잘한다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솔직히 뭐 압수물에 관본권, 띠지가 있는 그 관본권이 사실 있는 게 5천만 원. 이게 그렇게 그냥 맨날 보는 압수물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5천만 원 본 적 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5천만 원 본 적이 없는데. 게다가 관본권. 궁금한 게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왜 나한테 물어보시는 변호인 출신 유명하신 네, 네, 분이니까 네. 궁금한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게 우리가 약간 시키긴 하죠. 그렇게 말하라고. 그게 무적이에요? 이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상황을 벗어납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죄를 받습니까? 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말이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데 남의 기억 속에 막 머릿속에 들어가서 헤집어 볼 수도 없고, 위증죄는 실제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 거짓말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인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주관적인 기억을 헤집어서 막 머릿속에다 뭘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약간 천하무적이죠. 않는다고 예. 했는데 예.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아니, 기소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법률적인 현실과 진짜 살아가는 현실은 다른 것 같아요. 오죽하면 맞아요. 장경태 의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수사관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아니 2023년도 처음 입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수사관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닐에 쌓인 돈 봉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 질문을 해요. 거잖아. 예.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답을 못 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비닐봉투에 이렇게 쌓여 있는 돈 5천 원짜리 뭉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까 말씀한 저는 너무 다양한 어떤 증거품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희가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기억하죠.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 해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얼마나 많이 주문을 넣겠어요, 안에다가. 그러니까 주문 안 넣어도 본인들이 알죠. 수사관들이니까. 아니, 워낙. 모르니까 또 앞에 거 아래 거 보고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네. 저부터 서로 다 입을 다 맞췄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조직적인 증거 은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이걸 확인할 방법은 매우 어렵고 난감하다는 거죠. 내부에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관봉권 띠지를 없앴다는 증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을 최초에 가져왔을 때 수사기관에서 사진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찍죠. 영상으로 촬영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없앴다면 이미 범죄 행위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통상적으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했는데 관봉권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으면 국가기관 외에는 이것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전제로 보면 이걸 찍어야 됩니까, 안 찍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해요. 그러면 자,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혹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오면 아, 이게 어떻다 저떻다,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작업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나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검사까지는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수사관들이야 충실하게 자기 업무에 집중하는 분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제 가까운 선배도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이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아니다. 이거는 집단적으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같이 죽자가 아니고 같이 살자고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어떤 명령체계에서 다 움직여서 정말로 집단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조력자가 돼서 국회에 나와서 거짓 증언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네, 수야님께서 수사관들 반드시 처벌하고 그 죄값을 감옥에서 치르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시한 검사도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셨는데, 아 진짜 그냥 막 빠져나가는 것만 다들 공부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관봉권 있잖아요.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건진이라는 사람이 걸려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 가장 높은데 지시사항이 없이 이런 증거를 갖다가 인멸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땐 이 사건은 검찰의 본체인 거예요. 검찰총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위 수사관까지 일관되게 어떤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게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들의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판 선거에서 그거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계속 저항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저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게 된다면 국민들이 저 당연히 저게 없애야 돼 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저는 이제 수사관 가족들이 지금 이 방송 보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있으시겠죠. 이게 이 사건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마지막에 누구예요? 건진이 끝이 아니잖아요. 건진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거죠. 그것이 김건희일 거 아니에요. 김건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아니면 국정원이었을까? 아니면 한학자입니까?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뿌리는 국정농단 세력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자신의 가족이 희생을 당합니까? 검사야 지가 변호사 하면서 정말로 로펌에 가거나 어디 컨대 가서 돈 엄청나게 벌려고 저 이상한 라고 하는 그 사람도 미쳐 돌아가지고 말이야 5일 해먹고는 수십억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따위 짓을 해먹는 예를 들어 검사
원래 저들은 그런 거야. 사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버려. 양심도 뭐 정의도 아예 없다. 수사관들은 자기들이 얻을 이익이 없는데 왜 여기에서 동조하냐고요. 그리고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왜 사진이 없어요? 왜 영상이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진과 영상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걸 왜 자기가 덮어서서 이렇게 범죄 혐의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정말로 9급으로 들어갔던 7급으로 들어갔던 검찰직 공무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왜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하느냐고 가족들이 당장 말려야 되지.